안녕하세요. 거위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5단원 드리와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워볼 내용은 드리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드리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때는 리터 단위의 수는 리터 단위의 수끼리, 밀리리터 단위의 수는 밀리리터 단위의 수끼리 계산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드리의 덧셈 뺄셈 말고 그냥 일반적인 숫자로 하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받아 올림, 받아 내림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드리의 덧셈과 뺄셈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이 있는데요. 1리터가 몇 밀리리터였는지 기억하고 있죠? 1리터는 1000ml죠. 그래서 드리의 덧셈과 뺄셈에서도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을 할 때 밀리리터 단위의 수끼리의 합이 1000이거나 1000보다 크면 1000ml를 1리터로 받아 올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받아 내림도 있어야 되겠죠. 받아 내림을 할 때는 밀리리터 단위의 수끼리 뺄 수 없으면 1리터를 1000ml로 받아내림하여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실제 숫자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드리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리터 단위의 수는 리터 단위의 수끼리, 밀리리터 단위의 수는 밀리리터 단위의 수끼리 계산해 주고요. 밀리리터 단위의 수끼리의 합이 1000이거나 1000보다 크면 1000ml를 1리터로 받아 올림 해줍니다. 그리고 밀리리터 단위의 수끼리 뺄 수 없을 때에는 1리터를 1000ml로 받아 내림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 숫자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리터 100ml와 7리터 600ml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밀리리터 단위의 1의 자리부터 이야기를 하면 0과 0이기 때문에 0, 10의 자리도 0과 0이기 때문에 0이 되고 100의 자리를 봤더니 1과 6이라서 더해주면 7이 됩니다. 그래서 밀리리터 단위는 700ml가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리터 단위는 2리터와 7리터이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9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2리터 100ml와 7리터 600ml의 합은 9리터 700ml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받아 올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리터 800ml와 4리터 700ml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마찬가지로 0인데 800ml와 700ml를 더하면 1500ml가 되죠. 1000ml를 1리터로 올려주고 500ml만 밀리리터 단위의 숫자에 써줍니다. 리터 단위는 원래 2리터와 4리터라서 6리터인데 받아 올림했던 1리터까지 있어서 7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2리터 800ml 더하기 4리터 700ml는 7리터 500ml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드리의 뺄셈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4리터 800ml에서 2리터 700ml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리터 단위의 숫자를 보면 800 빼기 700이기 때문에 밀리리터 단위는 100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리터 단위는 4에서 2를 빼면 되기 때문에 2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4리터 800ml에서 2리터 700ml를 빼면 2리터 100ml가 된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받아 내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리터 100ml에서 2리터
600ml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리터 단위의 숫자를 먼저 계산하려고 보았더니 100에서 600을 뺄 수 없죠. 그래서 리터 단위에서 1리터를 빌려옵니다. 1리터는 1000ml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100ml에 빌려온 1000ml를 더해서 1100ml에서 600ml를 빼줍니다. 1100ml에서 600ml를 빼면 500ml가 되고요. 리터 단위를 보면 원래 700이 2였지만 받아내림을 하나 해주었기 때문에 6에서 2를 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터 단위는 4가 되죠. 그래서 7리터 100ml에서 2리터 600ml를 빼면 4리터 500ml가 된다 라는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의 덧셈과 뺄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배울 부분은 무게 비교하기입니다.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양손에 하나씩 직접 들고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들고 비교를 했을 때 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들어가는 쪽, 즉 힘이 더 들어가는 쪽의 물건이 더 무겁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크기가 크다고 항상 더 무거운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와 고양이라면 크기가 더 큰 사자가 무겁겠죠. 그런데 벽돌과 택배 상자를 비교하면 크기는 택배 상자가 더 큰데 실제로 들어보면 벽돌이 훨씬 무겁죠. 그래서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것은 아니고 직접 들어보았을 때 힘이 어느 쪽에 더 들어가는지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무게를 비교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물건을 저울에 올려서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각각의 물건이 실제로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물건 중에 어떤 게 더 가볍고 어떤 게 더 무거운지만을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 물건을 양쪽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시소처럼 생긴 이런 저울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쪽으로 내려갔느냐를 보고 어떤 물건이 더 무거운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두 물건을 저울의 양쪽에 올려놓았을 때 어느 한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느 한쪽의 물건은 밑으로 내려가고 반대쪽의 물건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두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내려간 쪽에 있는 물건이 더 무겁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물건을 저울에 직접 올려서 아래로 내려간 쪽에 있는 물건이 더 무겁다라는 식으로 무게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물건이 더 가볍고 어떤 물건이 더 무거운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얼마나 더 무거운지 또는 얼마나 더 가벼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단위 물건으로 비교하기라는 건데요. 단위 물건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물건은 아니고요. 나는 물건의 무게를 셀 때 어떤 걸 단위로 할 것이냐 라는 걸 정하면 됩니다. 이 단위 물건에는 클립이 될 수도 있고요. 바둑돌이 될 수도 있고요. 100원짜리 동전이 될 수도 있고요. 단위 물건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우개의 무게를 단위 물건으로 비교해 보겠다. 지우개와 볼펜의 무게를 단위 물건으로 비교해 봅니다. 그럴 때
한쪽에 지우개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단위 물건을 100원짜리 동전이다 라고 한다면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올립니다. 그러면 두 저울이 수평이 맞추어지는 때가 올 텐데요. 그럴 경우에 지우개가 하나 있을 때 100원짜리 10개가 올려져 있어야 수평이다 라고 한다면, 수평이 된다면 지우개 한 개는 100원짜리 동전 10개의 무게와 똑같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볼펜을 올려놓았더니 100원짜리 동전 6개 올려놓았을 때 수평이 맞추어진다면 볼펜 한 자루는 100원짜리 동전 6개의 무게가 되겠죠. 100원짜리 동전 6개에 해당하는 볼펜보다는 100원짜리 동전 10개에 해당하는 지우개가 더 무겁다. 이런 식으로 단위 물건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더 무겁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의 덧셈과 뺄셈에 이어서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